네, 국민의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오전부터 전국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바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오늘 전국위원회 상정될 당헌 개정안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은 당과 윤석열 정부가 처해진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당헌 당규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이 정상화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간절함일 것입니다. 당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상임전국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오늘은 전국위원회가 열린 겁니다. 오늘 이제 비대위 체제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은 아주 긴박하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오전에 조금 전에 서병수 의장이나 영상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국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여기에서 당헌 개정안이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화상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추인하고요. 그 이후에 오후에 전국위원회를 또다시 한번 개최해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땅땅땅 이렇게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저렇게 오늘 이제 비대위가 사실상 꾸려지면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처분 신청을 낼 거다. 내가 직접.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는 그럼 이준석 대표 오늘 비대위가 꾸려지면 당장 오늘이라도 행동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오늘은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같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내지 않고 네. 이준석 대표 측 인사가 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설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적 대응과 정치적 저항 두 가지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네. 어찌 됐든 간에 정치적으로 당에서 일종의 찍어내기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서 현재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게 지금 현직 당대표가 당헌권 정지 상태로서 6개월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당대표 체제를 지금 비상 상황으로 규정해서 완전히 없는 비대위 체제로 바꿔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따르는 법적 대응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정치적 대응에 관한 문제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현직 대통령하고 맞서서 현직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관련된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해서 정치적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될 텐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 두 가지 대응을 지금 다 함께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일 텐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긴 하겠지만 그 기존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설득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거에 크게 관통하는 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된 지 13개월 정도가 됐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종결된다, 끝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제 우리 채널A 정치부 기자가 이준석 대표와 좀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요, 이 대표님 법적 대응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물었어요. 아니요, 가처분 신청 낼 겁니다. 그러면 본안 소송도 끝까지 진행합니까? 라고 우리 기자가 재차 물었어요.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안 소송도 끝까지 진행한다. 우리 백성문 변호사 네.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가처분이라는 건 본안 소송을 전제로 내는 겁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금 이 전국을 통해서 비대위가 구성이 된 것 이 자체가 무효다라는 본안 소송을 내면서 이게 무효라고 판단이 돼도 소송이 길어지면 한 1년 지나서 나오면은 어차피 이준석 대표 임기 다 끝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놓고 일단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지금 상황을 멈춰주세요가 가처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만 해서 멈추는 걸 넘어서서 네. 이 본안 소송 끝까지 해서 법적으로 누가 맞는지 다퉈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준석 대표가 그 윤리위에서 징계가 나왔을 때 법적 대응할 거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전혀 안 했죠. 네. 그때 안 한 이유는 6개월 뒤에 본인이 명예회복을 할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뭐 당원들이 뽑은 그 대표 체제를 전국위에서 박탈하는 것과 같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탄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명예스러운 퇴진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 그대로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인데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비대위가 뜬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하고 본안수송지기하고 계속 정치적 투쟁을 하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껴안을 방법을 당내에서도 찾아야지 여기 따로 이준석 대표 따로 가면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금 비대위 체제를 꾸리고 나서 더 비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준석-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지금 당 체제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준석 대표가 되돌아오거나 이준석 대표의 명예가 최소한으로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예를 들면 비대위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혁신형 비대위 형태로 꾸려져서 곧바로 조기 전당대회로 가지 않고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 다음에 전당대회 치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정치적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오히려 들면 이준석 대표를 만나거나, 만나거나.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맥락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됐든 간에 정치에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6월 이후부터 이준석 대표하고 사사건건 부딪혀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따르는 감정, 앙금이 남아 있어서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까지 연결이 되고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거나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비추는 것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지금 징계 국면 똑같이 겪었던 입장이잖아요. 예. 그럴 때 본인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죄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검찰총장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의 지금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 13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좀 의아했어요. 왜 하필이면 다들 쉬는 토요일 날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했지? 누군가는 이렇게 뭐랄까요? 전망,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날 어차피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 날도 아니고 13일이 토요일이고 14일이 일요일이고 15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계속 공휴일이고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원래 이 연휴 동안은 늘 뉴스가 없는데 제 생각엔 이준석 언론의 생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한 주간의 동향들을 잘 지켜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응축된 메시지 13일 날 사자우를 토해낸 다음에 예. 13, 14, 15 정치적 뉴스가 없는 그 시간대를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로 도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제 광복절 생각을 특사 해봅니다. 네, 김재섭 당협위원장은 하여튼 주말 사이에 이준석의 뉴스로 도배가 되게끔 하려고 전략적으로 저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